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산회계 1급 101회 실무시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문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제품 매출을 위해 소망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거래처 등록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 탭에서 합니다. 왜냐면은 카드잖아요. 그래서 코드는 99605, 그리고 거래처명 소망카드, 그리고 이게 유형이 매출이죠. 1번을 누르고요. 가맹점 번호만 나와있죠. 가맹점 번호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번호에다가 654-800-341 이렇게 치면은 끝이 납니다. 나머지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죠.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계정 과목 등록하시오. 등록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바로 밑에 코드는 855 치면은 나오고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계정 과목이 인적 용역비입니다. 성격은 경비죠. 경비는 3번 코드입니다. 그리고 대체 적요니까 밑에 적용입니다. 1 엔터 치고 사업소득자 용역비 지급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번. 이게 채권 채무 관련해 가지고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입금 관련 자료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외상 매출금 클릭을 하면 여기 위에는 거래처가 영월산사 부산무역이 나와 있고 각각 보겠습니다. 부산무역이 이제 금액이 4,900만 원이고 영월상사는 3,300만 원입니다. 이거 두 개 합해서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8,2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900만 원으로 부산무역을 바꾸겠습니다. 4,900. 그리고 영월상사는 3,300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 차액이 0원이 됩니다. 외상매입금 들어가서 기존의 차액이 2,58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여주기업은 5,100만 원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부여 산업이 없죠. 그럼 F2키를 눌러서 부여 산업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2,48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라고 나와 있죠. 그 입력 시 유의사항은 항상 잘 유의하셔서 보시고요. 저는 1번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9월 18일 강남에 지급하여야 하는 외상 매입금 250만 원 중 130만 원은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일반 전표 입력에 일단 9월 18일 가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일단 없어지는 거죠. 외상 매입금은 원래 대변 계정이니까 없애려면 차변으로 가고 외상 매입금 그리고 이거는 채권 채무 거래니까 거래처가 있습니다. 강남 쳐주시고요. 없애는 게 250만 원 전부 다 없애고 그러면서 약속어음을 지급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지급어음. 지급어음도 강남 해놓고 여기는 13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면제받았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을 쓰시면 이게 끝이 나고요. 2번 10월 13일 제품 300만 원을 거래처 1만 상사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공급 대가의 20%를 1만 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다 라고 하는데 10월 13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요. 판매하기로 계약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선수금 계정을 써야 됩니다. 일단 대변에 먼저 쓰겠습니다. 선수금이고요. 거래처 1만 상사인데 공급 대가의 20%죠. 그럼 300만 원 곱하기 20%는 얼마일까요? 20%를 하면은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60만 원을 치고 나머지 참전에다가 이게 중요한데 당좌 수표, 발행 당좌 수표는 수표라는 계정이 없잖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치면은 이 현금 계정으로 쓰게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10월 15일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과 같이 직원 상여금을 보통요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게 영업부, 생산부 나눠져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10월 15일로 가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여금 총액이 140만 원인데 이걸 전부 다 쓰시면 안 되고요. 차변에 상여 하면은 제조원가 판관비 나눠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영업부 김세무님이 상여금 50만 원, 이거는 판관비죠. 판관비 항목에다가 50만 원을 일단 하고 나머지 상여금 생산부에 있는 거니까 제조원가에다가 이거를 90만 원이죠.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은 예수금 계정으로 해가지고 공제 금액인데요. 이거는 따로 뭐 제조원가 판관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쓰고 여기 15만 4천 원이죠. 그러니까 15만 4천 원 이렇게 쓰시고요. 나머지 대변에 있는 나가는 게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죠. 이렇게 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4번 11월 11일 9월 30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중간 배당금 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30일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천 징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먼저 9월 30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월 30일 면은 중간 배당금 관련해 가지고 미지급 배당금 이게 부채 항목이죠. 2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없애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1일이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려면은 차변에다가 없애야겠죠. 미지급 배당금으로 200만 원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쓰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5번 12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구입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있죠. 12월 28일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게 비품으로 썼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차변에 비품 계정 과목을 쓰고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대변이 미지급금 계정 쓰라고 돼 있죠. 그리고 거래처가 이게 잘 보시면 CT카드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카드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12월 30일 동진상사는 영업부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분 퇴직연금 납입액 5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납입액 550만 원 중 2%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이거 퇴직연금 이제 확정급여형으로 하는 거니까 차변에는 퇴직급여로 하시는 게 아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12월 30일 날을 가보시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걸 먼저 쓰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550만 원인데요. 2%는 수수료잖아요. 수수료부터 먼저 제가 기입을 하겠습니다. 차변인데 수수료 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 영업부 임직원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이걸 선택하시고 550만 원에다가 2%면 얼마일까요? 550만 원에다가 2% 계산을 해보면 이게 11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 여기다가도 11만 원을 먼저 하고요. 나머지 이 계정에다가 퇴직급여를 쓰시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걸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급여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 흔히 얘기하는 DC형이라고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퇴직급여라고 쓰셔야 합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라는 거고요. 유의사항 항상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5일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근거하여 제품 1000만 원
이거 공급가액이고요. 정남에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월 15일에 기수령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점표 가서 7월 25일 치고요. 근데 7월 15일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반 점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월 15일 선수금 이 정남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수령한 계약금 200만 원이 여기 선수금으로 나와 있죠. 이걸 없애줘야 됩니다. 7월 25일 매입 매출 점표 다시 가서 이게 유형이 밑에다가 유형을 정해줘야 되는데 구매 확인서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아니고 근데 영세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12번 영세율 이걸로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품목은 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제품 공급가액 1000만 원 쓰시고 정남 여기 치시고 이게 생계나서 발급을 했다고 했죠. 1번 여로하고 영세율 구분에 F2키 눌러서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걸 선택해 줍니다. 서류 번호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분계에다가 저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3번 혼합으로 해서 제품 매출이고요. 대변이 그리고 차변은 아까 그 선수금을 없애줘야겠죠. 선수금을 200만 원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번 9월 20일 주경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9월 20일 매입한 거죠. 원재료 매입. 그리고 보시면 이게 세액이 있으니까 원재료 매입이니까 과세죠. 과세 매입 51번입니다. 여기 51번 기입을 하고요. 품목 원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수량 나와 있으니까 적겠습니다. 수량 100 단가도 13,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코드 공급처명이 주경 상사에서 이렇게 매입을 한 거죠. 전자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여로 하고요.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왜 혼합이냐면 현금이랑 어음이 둘 다 있죠. 그래서 원재료 이거는 맞고 대변을 기입을 해주면 먼저 현금으로는 100만 원을 기입을 해줍니다. 나머지 잔액이 어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재료니까 상거래 관련이니까 지급어음으로 써줍니다. 지급어음 이렇게 쓰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3번 10월 26일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로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165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10월 26일로 가서 전자계산서가 나왔죠. 계산서 나온 거는 면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53번 쓰겠습니다. 53번. 이제 품목은 여기 넘어가고요. 공급가액 165만 원. 그리고 예인. 그리고 전자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여로하고 이거 혼합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차변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예방교육을 실시한 거니까 교육훈련비인데 영업사원이니까 판관비 계정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으로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4번 11월 11일 독일 와츠 자동차로부터 5인승 업무용 승용차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즉시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월 11일. 그리고 이게 수입이죠. 수입은 나와 있습니다. 55번에. 그래서 품목은 승용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3000cc.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수입으로 썼잖아요. 이게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 수입이 아니고요. 업무용 승용차, 이거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거니까 불공제죠. 굉장히 이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불공제는 54번이죠.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수입이 아니고요. 54번 선택을 하고 수량 단가 없애고 과세표 준 공급가액이 8,800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이게 공급처 명은 인천세관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에서 받았죠. 여로하고 불공제 사유에 F2키 눌러서 쭉 보면 여기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이 3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여기 분계에다가는 제가 혼합으로 정리를 하고요. 원재료가 아니죠. 이거 차량 수입한 거니까 차량 운반구 계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할 것으로 나와 있죠. 여기는 전부 다 돼 있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880만 원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요.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했죠. 이것도 중요하죠. 당좌 수표 같은 경우에는 수표 계정이 없지 않습니까? 수표 치면은 이런 계정밖에 없는데 당좌 수표는 당좌 치면 당좌 예금 이걸 쓰는데 이거 당좌 예금을 쓰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재무상태표에 보셔서 일단 엔터를 치면은 이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당좌 예금 잔액이 4천만 원 정도 있잖아요. 4,082만 1,000원. 이게 있는 경우에는 당좌 예금 계장을 쓰시고 당좌 예금이 없고 만약에 상대 계정에 이제 여기 밑에 유동 부채 이쪽 항목에 당좌 차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당좌 차월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당좌 예금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 영업부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라고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7일로 먼저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회식을 했으니까 매입 쪽인데 보시면 세금이 있죠. 이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과세 이게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 과세 57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품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급가액 40만 원. 이렇게 되면 40만 원 다시 쳐주고요. 4만 원. 그리고 공급 처명. 여기 명량이죠. 그래서 F2키 명량 하시고 신용카드사 하나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F2키의 하나 카드로 계산을 해주시고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혼합으로 하면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차변에 복리 후생비인데 영업부니까 판매관리비 걸 쓰시고 대변에는 바로 보통예금에서 인출됐다고 했죠. 보통예금으로 씁니다. 보통 카드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미지급금 계정을 쓸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보통예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개인사업자인 미래학원에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했죠. 12월 30일에 가서 보시면 부가세가 있고 현금으로 매출한 거니까 현금 매출인데 현금 과세죠. 이거 22번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품목, 상품명, 패딩 세트라고 쓰고 수량 3, 단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액이 660만 원이니까 단가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급가액, 과세 물품가액이 600만 원이죠. 600. 부가세 600만 원이고 다시 60. 이렇게 치고요. 미래회계학원 계산을 하고 이거는 분계를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제품 매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변은 현금으로 받았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이거를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1번 12월 10일 공장에 창문이 파손되어 유리창을 교체하면서 80만원 이거 부가세 별도인데 글라스에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이는 수익적 진출에 해당하나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일단은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월 10일 유리창 교체에 나와 있죠. 그런데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는 보시면 여기 차변에 건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산 항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게 자본적 지출인데 원래 이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F2키 누르고 유리창 교체는 수선비로 쓰는데 공장이죠. 그러니까 제조원가 이렇게 쓰시면 끝이 납니다. 참고로 자기합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계정으로 여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죠. 맞습니다. 다음으로 2번 12월 18일 영업부 사무실에 수도 광열비 7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으로 확인되었다. 일단 여기서 12월 18일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출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계정 과목을 보면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수도 광열비가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판관비가 아니죠. 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니까 이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F2키 누르면 여기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우고 쓰겠습니다. F5 누르면은 여기다가 대놓고 클릭을 하고 F5를 누르면 라인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이 12월 18일 차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죠. 비용 항목은 전기요금이니까 수도 광열비가 아니라 전력비라는 계정이 있고요. 제조원가 계정으로 쓰고 74,500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죠? 현금.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죠. 1번.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결과 영업부 직원의 출장 경비 영수증이 누락되었는데 아래 영수증을 제출받았다.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 계정 사용하라고 합니다. 두 개인데 이거 뭐 하나는 모텔, 이거 하나는 맛집에서 뭐 먹은 겁니다.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이니까 일반 전표의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각각 회계 처리를 해도 되지만 합쳐서 저는 하겠습니다. 14만원 더하기 9만원이면 23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계정 쓰라 그랬죠. 여비교통비인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관비고 합쳐서 23만원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과부족으로 쓰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 원래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현금 다시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5로 지우고요. 이걸 지우고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을 하면 여기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 항목에 있죠. 그 얘기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항목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밝혀졌죠. 23만원.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23만원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가서 12월 31일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거를 없애주고요.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쓰는 거죠. 여비교통비, 판관비 항목을 쓰면 이렇게 하고 다시 재무상태표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현금 과부족이 없죠. 이런 식으로 결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11월 25일 미국 K사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3,600만 원에 대해서 결산일 현재의 기준 환율 1,150원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3,600만 원인데 이거를 기준 환율을 한번 곱해야겠습니다. 3만 달러에다가 1,150원을 곱해야겠죠.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3만 곱하기 1,150 이걸 곱하면 3,450만 원이 됩니다. 3,450 그러면은 이게 줄어드는 거죠. 외화장기 차입금이 3,600만 원에서 3,450만 원으로. 그러면 차입금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외화환산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차액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차입금을 없애야 되니까 차변 쪽으로 없애고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쓰시고요. 거래처 K사 이고요. 이거는 150만 원 없애고 대변에다가 외화 환산 이익 계정을 쓰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3번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표 입력의 구분은 결산 차변 또는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다가 바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결산 자료 입력 여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엔터를 일단 치시고요. 여기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 비어 있잖아요. 상품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냅두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말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이 나와 있죠. 여기다가 56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재료 말고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 여기죠. 500만 원을 기재를 해주고요. 원재료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은 원재료비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다가 440만 원을 써줍니다. 쓰고요. 이거를 전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 하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저희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제 결차 결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재료비 원재료 제공품 뭐 원재료비 제공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이게 결산 정리에 분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점수와 무관하고요. 결산 차변 또는 결산 대변이라고 하면은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전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고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반영된 내용 중 3월 현금 영수증 발행분 매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것은 어디서 확인하시냐면은 메인 매출장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이죠? 3월 1일부터 3월. 근데 이게 보시면 매출이잖아요. 2번을 하고 유형이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잖아요. 유형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는 현금 과세죠. 왜냐하면 매출의 공급가액 이거잖아요. 현금 과세. 그렇기 때문에 70만 원인데 여기 공급가액이 70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70만 원으로 적겠습니다. 70. 다시 닫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반기 중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와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은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상반기죠. 1월부터 6월까지고 계정 과목 F2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을 씁니다. 거래처는 엔터 치면 되고요.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대변 쪽인데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2,080만 원이 제일 많이 감소가 된 거고 삼선 상회죠. 그래서 일단 삼선 상회고 2080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2,080만 원 삼선 상회 이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삼선 상회 2,080만 원 적어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인데요.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도서 인쇄비, 이 판관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뭐 4월 중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일개표, 월개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일개표에서 해도 되고 월개표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4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개표 탭으로 하겠습니다. 4월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밑에 쭉 보시면 판관비 항목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도서 인쇄비니까 도서 인쇄비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걔는 25,000원인데 현금으로 나간 게 25,000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이 25,000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를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25,000원을 기입을 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